전기 에너지가 최근 전체 에너지의 한 1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중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 운송, 가전 이런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인프라, 전기 관련한 시스템 모든 것이 다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도 김학영 책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연기관차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내연기관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한순간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됐음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빨라진 건가요? 내연기관차가 만연을 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일부 회사들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상용화가 빨리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모든 산업이 초창기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운송 섹터에서도 이어서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고 전기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보조금과 정부의 세제 혜택 같은 것이 산업을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시면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15년 이상 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작년 2020년 11월 기준 YTD로 판매량이 한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는 조금 작은데요. 한 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의 전기차 시장 진출 이제 막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요, 글로벌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 확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정책적으로 아무리 밀어도 민간에서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이 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보조금만으로는 시장이 커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전기차의 상용화에 한 개 업체나 한두 개 업체들이 성장을 주도해왔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모멘텀에 플러스 글로벌 완성차 역시 2025년부터는 생산하는 차의 한 10에서 25%는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걸 떠나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 그리고 2035년에는 서울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무한한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이 전기차 마켓쉐어의 가장 큰 부분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운행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기차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은 90%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시작은 작년부터 올 초까지 전기차 관련한 투자 상품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무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에서 파생되는 인프라 사업도 굉장히 전망이 맑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큰 흐름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의 주제는 에너지 대전환. 네. 크게는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서 지구 온도를 1.5도씩 낮추는 것이고 그걸 목표로 해서 모든 산업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한 축이 운송이고 그 한 축이 전기차일 뿐이죠.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단순히 전기차가 호황을 얻을 거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운송, 가전, 이런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인프라, 전기차 충전, 그리고 관련한 전기를 배송하는 송전 시스템이라던가 전기 관련한 시스템, 모든 것이 다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생생활에 차 말고 무슨 전기 시스템이 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20년 전에는 다 가스레인지 썼는데 지금은 다 인덕션 맞아요. 쓰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려면 이 전기차의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 가능성은 또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
전기차가 생산되는 것만큼 전기차 배터리도 충분히 필요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똑같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거의 YTD 15% 이상 산업이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만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는 또 폐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의문이 또 많이 네.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상품, 그 산업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태양이 뜨고 짐에 따라서 일정하게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축적해 놓을 수 있는 ESS 산업도 굉장히 발전이 필요한데요. 전기차의 배터리가 ESS 산업의 충전지 역할을 하는 ESS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차 시장이 크고 배터리 시장이 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산업이 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ESS 산업까지 같이 커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대전환이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해감에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점차 수요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 화석 에너지의 회복 속도보다는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랑 재생에너지 이렇게 딱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연관성을 잘 못 느끼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가 만연해서 환경적인 관심을 더 가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맥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던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져서 각국 정부들은 정책 자금을 써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조금 부양하려는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환경 산업이고요. 그리고 녹색,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과 파리 기후 협약도 원래 했던 정책이 뭐 10년 걸릴 거를 지금은 5년 더 빨리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경 규제를 하게 된다면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확대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를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이동하는 건 1차적으로 화석을 좀 덜 쓰겠다. 이 의미를 계속 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의 사용을 줄이고 내연기관에서는 휘발유를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불가피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유럽이 주도했다고 하면 이제 유럽은 어느 정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흥국,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를 가져오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 에너지 저도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수소 에너지는 전기와 상호 보완되는 친환경 에너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소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전환된 전기에너지를 다시 수소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